내가 차정원? 내가? 웃기지 마. 난 주영채야. 와, 이번 화. 진짜 심장 떨렸죠? 진세훈과 차정원 앞에서 주영채가 자신이 누군지 밝히는데 도파민이 폭발했어요. 오늘 이야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정원의 목을 움켜쥔 주영채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손끝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숨이 막혔는데요. 정원은 버둥거리며 가까스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진세훈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영채야.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정원을 붙잡았고 놀란 눈으로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방 안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정원을 감싸 안은 채 물었습니다. 누군데 우리 영채한테 이런 짓을 해요? 주영채는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비웃었습니다. 내 친구가 괴로워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런데 어쩌죠? 난 진세훈 씨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 말에 정원은 질린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니까. 주영채는 정원을 바라보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죠. 그 말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공난숙이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공난숙은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에 주영채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 앞에서까지 그 말이 나와? 공난숙은 무표정하게 걸어왔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데 왜 그러니? 어디서 시건방지게 웃고 있어? 너 누구야? 주영채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약 먹었어? 내가 주영채잖아. 순간 진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공 회장님? 공난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두 여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술 끝이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네. 너 영채 친구 차정원이지? 맨날 내 딸 흉내 내더니 이제는 주영채 행세까지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낮았고 주영채는 굳은 얼굴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하고 되물었습니다. 공난숙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엔 별 미친 애들이 다 있네. 망상까지 시작됐구나. 정신과 알아봤어? 정원은 숨을 죽였고 진세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둘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주영채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왜 이래? 내가 주영채 맞잖아. 내가 진짜 주영채잖아. 닥쳐. 공난숙의 말이 단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주영채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입 다물어. 지금 네가 뭘 읽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지금은 네가 내 딸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야. 네가 아무리 내 딸이어도 엄마 비즈니스에 똥물 튀게 만들면 딸이고 뭐고 가만 안 둘 테니 지금은 조용히 입 다물어. 알아들었어? 주영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알아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전현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 그만해. 정신 차려. 이렇게까지 하니까 불쌍하다 못해 소름이 돋네. 진 대표, 이런 아이 말은 오래 들을 것 없어요. 엮이지 마요. 세상에는 자기 이름조차 감당 못하는 인간이 있어요. 진세훈은 머뭇거리며 회장님, 그럼이라고 했지만 공난숙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런 일은 없던 일로 하죠.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원은 그 말을 듣자 울컥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공난숙은 정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내가 널 지켜줄게.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한. 그녀는 다시 주영채를 보았습니다. 너는 나가. 오늘 이 일은 없는 거야.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 진심이야, 엄마. 주영채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날 이렇게 버린다고? 저 가짜년이랑 붙어먹는다고? 얘 시끄럽다. 나 네 엄마 아니고 너 주영채 아니야. 너무 딱해 보이니 내가 정신과 의사라도 소개시켜주리? 어서 빨리 나가. 하. 그만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너는 망상 환자일 뿐이야. 정원은 몸이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망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기억해. 지금 주영채는 너야.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연기해. 알았어? 네가 진짜 주영채야. 정원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난숙의 손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마다 묘한 오한이 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주영채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그렇게라도 해야 엄마지. 엄마는 항상 나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차정원, 우리 엄마까지 네 편으로 돌리고 나니 진짜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지? 네가 만들어 놓은 가짜 세상 내가 다 산산조각 내줄게. 기다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원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내가 훔친 이름,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정원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가만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딸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 내가 진짜 주영채처럼 살아야 한다는데 왜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걸까?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난숙은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영채, 조용히 태워다 우리 집 별장에 데려다 놔. 이 기집애 때문에 여지껏 쌓아놓은 공든 탑 한 번에 무너질 뻔했어. 아주 인연 때문에 꼴이 다 아프다. 단단히 일러두고 파리로 다시 보내버리든가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말 속에는 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영채는 불 꺼진 거리에서 혼자 걸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엄마도 정원도 내 세상을 훔쳐갔어. 이제 되찾을 시간이야. 그녀의 입술에서 낮게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어둠 속에서 점점 미쳐가는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진태석은 요즘 한혜라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예전엔 자신에게 모든 걸 의지하던 여자가 요즘은 혼자서 어딘가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며칠 전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또 세탁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는 그 말만 듣고도 기분이 나빠졌죠. 컵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며 유리잔이 덜컥거렸습니다. 또라고? 예. 또 차기범 씨를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차기범을 또 만났다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그의 표정은 섬뜩하게 차가웠습니다. 우리 한 부회장님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을 텐데 왜 자꾸 비밀을 만들까? 그 말에 비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날 일 말이야. 25년 전 그때 일. 잘 정리돼 있는 거지?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예, 회장님. 관련 기록은 모두 폐기됐고 관계자들도 다 처리됐습니다.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세상이 조용하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식지 않은 불안이 있었죠. 그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빗속에서 뒤돌아보던 한혜라의 얼굴, 그리고 내가 데려올게요, 수아를. 하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때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건양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모든 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에게 줘야 할 상황은 애초에 만들지도 말자 생각했죠. 그렇기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믿던 사람 장 실장을 불렀습니다. 한혜라가 내일 새벽에 아이를 데리러 간다. 사고가 나야 해. 크고 확실하게. 장 실장은 망설였지만 진태석은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는 살아야 해. 그래야 나를 붙잡고 살 테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필요 없어. 그날 밤 도로 위엔 폭우가 내렸고 새벽에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성공했습니다. 여자는 중상입니다. 그는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담배를 물었죠. 좋아. 그럼 됐어. 이제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혜라는 6달을 병상에 누워 있었고 눈을 뜨자마자 그를 찾았습니다. 태석 씨, 제 딸 수아 좀 찾아줘요. 제발. 그는 거짓된 미소로 답했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찾을게요. 당신은 회복에만 전념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부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 아이 없애. 그는 이미 완벽하게 덮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자신의 세계의 잡음을 만들 존재는 죄든 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는 처리됐습니다. 확실히? 예. 불길에 완전히. 그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게 나와 헤라를 위한 길이야. 그로부터 25년. 그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고 한혜라는 그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사랑이라 믿었죠.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사 중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시 아이의 묘비가 최근에 교체됐다는 관리인 진술이 있습니다. 누군가 차수아의 이름을 새로 새겼습니다. 진태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지? 그 묘비가 원래 조미양 씨의 딸 정원의 묘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조심스럽게 반복했습니다. 확인 결과 25년 전 불이 난 집에는 조미양 씨와 딸 정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보고서상 차수아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죽인 게 수아가 아니라고?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 차수아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벽에 기대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네라가 차수아를 찾기 위해 차기범 세탁소도 제 발로 들어간 마당에 먼저 손 쓰지 않으면 안 되겠어. 혹여나 한 부회장이 차수아가 살아있는 걸 알기라도 한다면. 그나저나 명이 길구나. 차수아. 죽였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 이름은 바뀌었을 거야. 그 아이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 꼭 알아내. 며칠 뒤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이름은? 차정원입니다. 진태석은 낮게 되물었죠. 차정원이라고? 얼마 전 박경신을 납치했다던 그 차정원과 동일 인물인가? 회장님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차정원의 사진입니다. 순간 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사진을 내밀었지만 그는 손을 떨며 낚아챘습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차수아가 왜 주영채가 된 거지?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대체? 그의 손끝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진태석은 정신이 나간 듯 웃었습니다. 짧고 낮게 섬뜩한 웃음이었죠. 죽었어야 할 아이가 우리 집 예비 며느리로 공작을 하셨겠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박경신 아직도 살아있네. 지하실의 공기는 축축했고 쇠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간신히 깜빡이며 흔들릴 때 그 불빛 아래서 주영채의 구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한때 사랑이었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도구를 고르는 눈빛이었죠. 박경신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목덜미엔 아직 피멍이 퍼져 있었고 손목엔 밧줄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어요.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그가 떨며 중얼대자 주영채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어요. 살려달라고?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살려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그녀의 발끝이 박경신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넌 살아서 나가. 박경신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뭘 하라는 거야? 너한테 딱 하나만 시킬 거야. 그녀가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턱을 쓰다듬었어요. 가서 말해. 모두 앞에서. 진짜 주영채가 누구고 그 가짜가 누군지. 박경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쳤어? 나 그랬다간 죽어. 죽을래? 그럼 지금 죽일까?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박경신은 숨이 막혀 비명을 삼켰죠. 살고 싶지? 그럼 나를 도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지만 칼처럼 차가웠어요. 넌 이제 내 말만 듣는 거야. 나 대신 말해주는 인형처럼. 박경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제발 이거 좀 풀어줘. 주영채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그게 좋지. 그녀는 천천히 밧줄을 풀며 속삭였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야, 경신아. 거래야. 내 목숨이 걸린 거래. 그녀가 등을 돌리자 박경신은 미약하게 묻었습니다. 이러면 넌 뭐가 달라지는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난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게 전부야. 다음 날 건양 본가복도. 공난숙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 흘러나왔어요. 세훈이랑 이번 주 모임엔 꼭 같이 가. 기자도 많이 올 거야. 그 자리에서 내 얼굴이 주영채로 박혀야 해. 이해했어, 정원아?
문 밖에 서 있던 주영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어요. 기자들이 온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좋아. 그 무대에서 끝내자. 사람들 앞에서, 모두 보는 앞에서. 그 가짜년 얼굴을 찢어버려야지. 그녀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차정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주영채로 완벽히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주영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완벽히 보여드리겠다고? 그래, 그건 내 자리니까. 밤이 다시 깊어갈 무렵 주영채는 조용히 차를 몰아 지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박경신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준비됐지? 정말 해야 돼? 응. 기자들 잔뜩 모일 거야. 거기서 네가 한마디만 하면 돼. 가짜 주영채는 차정원이라고. 박경신은 손을 떨며 묻었어요. 그럼 난 그 다음에 살려줄게. 약속할게.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채로 포개졌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자. 그리고 그 가짜는 끝내야 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네듯 정원아, 내 세상을 훔쳤으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날 밤 주영채는 기자 명단과 재벌 모임 리스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박경신이 증언하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을 폭로하면 그 다음은 간단해. 그녀는 웃으며 유리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정원, 넌 주영채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야. 그리고 천천히 입술에 잔을 댔어요. 조명이 꺼지면 너의 세상도 꺼질 거야. 오늘 이야기 숨이 멎을 뻔했죠? 진짜 주영채가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이제 막 시작이에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